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83살 노인병 전문의 장영수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쭉 노인 환자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흰 가운을 걸치고 병원 복도를 오간 세월이 거의 60해에 가까우니 이제는 의사라기보다 나이든 이웃 같은 마음이 더 큽니다. 진료실에서 숨이 가쁘다며 들어오시던 분들, 퇴원하면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인사하던 분들,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나신 분들의 얼굴이 아직도 밤이면 하나씩 떠오릅니다. 제가 노인병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나이 든 몸은 한 가지 병만 안고 오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마음까지 우울해집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노인들 곁에서 살다 보니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이야기는 병원에서 많이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잘 하지 않는구나. 텔레비전에서는 무서운 장면만 자꾸 보여줍니다. 눈이 멀고 다리를 자르고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한다는 이야기에. 그래서 다들 겁은 잔뜩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자기 이야기라고 느끼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몸이 조금 피곤해도, 밤에 자꾸 깨도, 머리가 띵해도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 저는 오늘 그 마음을 다그치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당뇨와 고혈압이 어떻게 조용히 다가오는지, 언제부터 길이 갈라지는지 조금 솔직하게 말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60, 70을 넘기셨다면 몸이 전처럼 말 잘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조금 굳어 있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약간 찬 것은 나이 든 몸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보내는 신호까지 모두 나이 탓으로 묶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늘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의자에 앉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 요즘 좀 피곤하긴 한데 나이 탓이지요. 밤에 한두 번 깨긴 해도 다들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태연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나한테 혹시 진짜 병이 있다고 하면 어쩌지? 약을 먹으라고 하면 이제 진짜 늙었다는 도장 찍히는 것 같아서 싫다. 그래서 괜찮다는 말을 자꾸 되뇌이게 됩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이 정도는 나이 탓이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가빠지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치곤 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괜히 검사를 해봐서 숫자를 확인하면 더 겁이 나겠지. 의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평생 병원 바깥에서 살아오신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이 말이 길어질수록 검사 결과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마음이 그 신호를 듣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예전보다 유난히 피곤하지는 않으신지요? 물을 찾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았는지요?
밤에 자다가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지는 않는지요. 아침마다 발목과 종아리가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당뇨와 고혈압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아직 문짝이 부서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잡이를 잡고 살짝살짝 돌려보는 단계이지요. 이때는 문을 열고 인사를 건넬지 모른 척하고 버틸지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시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조용한 병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병원을 찾는 순간은 이렇게 말씀할 때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러나 그런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몸이 작은 방식으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밥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져서 자꾸 눕고 싶어지는 분, 한밤중에 입안이 바싹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는 분,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심장이 쿵쾅거리며 숨이 차서 멈춰서게 되는 분, 아침마다 손가락이 저릿저릿하고 발바닥이 따끔거리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분의 표정과 숨소리를 함께 살폈습니다. 일시적인 피곤함인지 아니면 혈당과 혈압이 오랫동안 몸을 괴롭혀 온 것인지 얼굴빛과 걸음걸이가 조용히 알려줍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창한 기계가 없어도 됩니다. 작은 공책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중에 유난히 피곤했던 시간은 언제였는지,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자주 올라왔는지, 밤에 몇 번 깼는지, 계단을 오르거나 언덕을 걸을 때 숨이 얼마나 찼는지, 이런 것들을 사흘이나 나흘만 적어보셔도 몸의 패턴이 보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집 앞 골목을 서성이던 그림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억지로 맞추어 보려고 하십니다. 요즘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같네. 그래, 내가 원래 물을 좋아했지. 밤에 자주 깨는 것 같네. 그래, 이 나이에 깊이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몸이 보내는 소리를 자꾸 농담으로 돌리다 보면 정작 고쳐야 할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농담은 좋습니다. 다만 농담 뒤에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 몸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는 아닌가? 제가 진료실에서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을 영수라는 이름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이름이지만 여러분의 이웃 어딘가에 있을 법한 분입니다. 영수는 70을 막 넘긴 나이에 저를 처음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도 넓어서 겉보기에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 주변에서 혈압 재보라고 자꾸 그러길래 한번 와봤소. 근데 나는 멀쩡하다오. 좀 피곤한 것 빼고는. 그의 얼굴을 보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앉아있는 동안에도 마음속이 불편한지 자꾸 다리를 꼼지락거렸습니다. 저는 혈압을 재고 피를 조금 뽑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혈압도 높고 혈당도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방향을 틀면 눈과 콩팥과 다리를 지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약도 조금 도와줄 것이고요. 영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선생, 내가 약을 먹기 시작하면 진짜 병자 되는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주변에서 그러더군요.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못 끊는다고. 당뇨 약 먹으면 더 심해진다고. 몇 번을 더 이야기해도 그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함께 고치면서 약을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그날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어 번 오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영수는 병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를 대며 예약을 미루다가 결국 끊어버린 것이지요. 몇 해가 지나고 저는 응급실에서 다시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쪽 얼굴이 처지고 오른팔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도 또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겨우 입술을 움직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 말 들을 걸. 약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고집이 더 무서웠던 것 같소.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도 같이 먹먹해졌습니다. 약을 무서워해서 피해가려고 했던 그 길 끝에 결국 더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약을 병을 키우는 독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은 수갑이 아니라 안전띠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라는 자동차는 오래된 차가 됩니다. 브레이크도 조금 느려지고 핸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 위의 위험은 그대로입니다. 이럴 때 안전띠를 메고 가는 사람과 답답하다고 불어버리고 가는 사람의 차이는 사고가 났을 때 드러납니다. 누구도 사고를 원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부딪혔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다릅니다. 약과 검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스칠 겁니다. 그래, 알긴 알겠는데 검사를 하면 더 무서운 소리를 들을 것 같아.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검사했다가 병만 더 키우는 거 아냐? 괜히 뒤져봐서 뭐해? 그냥 모르고 사는 게 편하지.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 병원 안에서 살면서 확실히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검사는 병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던 손님에게 이름표를 달아주는 일입니다. 이름이 있어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느 문으로 돌려보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걱정될 때 적어도 이 정도는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가 아니라 아침 식사 전이나 일정한 시간에 혈압을 재보시는 것. 예전에 비해 수축기와 이완기 숫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적어보는 것. 정기검진에서 피를 뽑을 기회가 있다면 혈당과 콜레스테롤, 콩팥 기능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 소변 검사를 통해 단백질이나 당이 섞여 나오지 않는지 보는 것.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지키셔도 당뇨와 고혈압이 여러분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결 선명하게 보입니다. 많이들 하시는 실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병원에는 가지 않고 동네 지인들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누구는 약 끊었더니 좋아졌더라. 어디 즙이 좋다더라. 무슨 차를 마셨더니 혈당이 쑥 내려갔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과장됩니다. 실제로는 약을 먹으면서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은 덕분에 괜찮아진 것인데 중간 과정은 사라지고 극적인 부분만 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약을 갑자기 끊거나 검사를 미루게 된다면 그 책임은 이야기해준 이웃이 아니라 결국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권합니다. 남의 몸에 맞았던 방법을 내 몸에 그대로 들이붓지 말자. 내 몸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그릇이다. 이 그릇을 책임질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다. 마지막으로 생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검사와 약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사실 여러분의 식탁과 걸음걸이입니다. 저에게는 이정호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40을 조금 넘기던 무렵부터 혈압이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회식도 잦고
밤마다 늦게까지 깨어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혈압을 재보니 꽤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여러 감정이 스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의 자식 혈압은 수없이 재면서 정작 내 자식의 생활은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다는 미안함도 있었지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이정호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환자다. 그런데 내가 너를 환자로만 보고 싶지는 않다. 우리 둘이 동기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날부터 우리 집에는 작은 규칙이 생겼습니다. 첫째, 밥그릇을 조금 줄이자. 흰쌀밥을 수북이 담지 말고 예전보다 한두 숟가락 덜 담자. 그 빈자리는 채소, 반찬으로 채우자. 둘째, 밤에 입이 심심해질 때는 일단 물부터 마시자. 과자나 라면을 찾기 전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정말 배가 고픈지 그냥 습관인지 몸의 소리를 들어보자. 셋째, 저녁 식사 후에는 텔레비전부터 켜지 말고 현관문부터 열자. 집 근처를 서너 바퀴만 돌고 오자. 숨이 아주 조금 찬다 싶을 정도까지만 걷자. 이정호는 처음에 투덜거렸습니다. 친구들은 다 밤에 치킨을 먹고 라면을 끓여 먹는데 우리 집만 왜 이렇게 군대 같냐고 말입니다. 그래도 몇 달을 버텨보니 몸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덜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혈압도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참 신기하네요.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이 제법 가벼워졌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결국 작은 습관들의 합이라는 사실을 내 아들의 몸을 통해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막는 힘은 거창한 비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밥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것, 반찬 가운데 하나를 꼭 채소로 채우는 것, 저녁 먹고 10분만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 걸어보는 것, 잠들기 전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오늘 하루 내 몸이 보낸 신호를 떠올려 보는 것.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번개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가까이 오며 몸에 작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손님입니다. 목이 마르고 밤에 자주 깨고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피곤이 잘 가시지 않는 그 순간들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눌러버릴 것인지 아니면 한 번쯤은 멈춰서서 들어줄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검사는 여러분을 벌주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내 몸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약은 여러분을 병자로 만드는 낙인이 아닙니다. 달라진 몸을 지켜주는 안전띠입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숫자를 마주하는 것도, 병 이름을 듣는 것도, 약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가는 것도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눈을 감고 계신다면 언젠가 더 큰 두려움이 몸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사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허리를 굽히고 손주를 위해 지갑을 열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싸우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은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남은 세월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아직 곁에 있는 사람들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을 위해 몸을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밥을 한두 숟가락 덜어내고 채소를 한 젓가락 더 올리는 것, 집 앞 골목을 한 바퀴라도 더 도는 것, 혈압과 몸의 느낌을 작은 공책에 적어보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눈을 지키고 발을 지키고 기억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지켜줍니다. 저는 83살 노인병 전문의 장영수입니다. 이제는 진료실보다는 집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과 70의 여러분이 남은 세월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이 자리에서 조용히 응원합니다.